영화제를 반복해서 오더라도 매번 오는 영화는 다르잖아요. 매번 새로운 영화를 선보이는 거니까 예, 불안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늘 그런 마음입니다. 감독의 입장은 조금 다른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화면과 사운드가 이제 펼쳐지는 건데 그게 어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상영할 때 무슨 에러가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되게 단순하고 원초적인 기술적인 문제에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21일에 첫 상영 때는 비교적 마음이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이미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와 또 이 영화가 좋은 영화냐 나쁜 영화를 떠나서 그냥 제 자신의 입장에서 후회 없이 찍었기 때문에 그런 편안한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 설국열차랑 옥자 때 같이 작업했던 틸다 스윈튼 씨가 이제 왔었어요. 응원차. 그래서 고마웠는데 영화 끝나고 이제 그 크레딧들을 나오기 시작하고 불은 아직 안 켜진 그 어둠 속의 상황에서 저랑 이제 송강호 선배 등을 이렇게 쳐주면서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셔갖고 되게 좋았고, 영화 끝나고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외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와서 인사와 얘기를 짧게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다들 이게 기생충이란 영화가 스토리가 이제 한국의 인물들이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일인데도 다들 자기 나라의 일이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반응이 재밌었어요. 이 스토리 요거 그대로 무대를 런던으로 바꿔서 리메이크해도 이거 정말 요즘 영국 상황이 진짜 이렇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 뭐 홍콩에서 왔는데 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이런 모든 상황들 뭐 정말 홍콩에서 해도 그대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펼쳐지는 상황들이 비슷하구나. 뭐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물론 조마조마하지 않다면은 거짓말일 텐데 그래요.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3월 말에 이 모든 과정을 영화를 완성시켰잖아요. 완성시키기까지의 상황에서 어떤 후회나 미련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그게 제일 1차적으로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후회가 없다면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관객분들이나 보여주는 반응에 있어서 그것이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본인이 후회가 없다면 그냥 순순히 다 잘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영화의 어떤 장르적인 특성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볼 때 영화를 이제 분류하잖아요. 뭐 멜로 영화다, 뭐 액션 영화다, 뭐 코미디다, 호러 영화다. 근데 봉준호 당신의 영화는 항상 이렇게 장르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 또는 장르가 뒤섞여 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스리슬쩍 하는 것이냐, 뭐 그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많이 받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질문 자체를 되게 즐겨요. 그러니까 당신 영화를 장르를 구분하기가 힘들다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그게 찬사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매체였던가 그냥 이번에 기생충에 대한 리뷰를 코멘트를 하면서 그냥 봉준호 장르다. 그냥 본인이 그냥 장르화 되었다라는 코멘트를 한 기사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더할 나위 없는 찬사로서 받아들여졌어요. 이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것, 함께 사는 것의 어려움, 현대 요즘 시대에 이제 함께 뒤섞여 살아가는 게 오는 피로와 어려움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함께 사는 형태란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좋게 아름답게 표현되면 그게 공생, 상생 이런 단어가 되는 건데 그것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흘러가면 기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는데 아름답고 우아한 이제 공생이나 상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생의 처지로 내몰리는 어떤 상황과 사건과 그런 소동을 다루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란 제목이 적합하지 않았나. 2013년에 사실 처음 이 영화의 스토리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설국열차가 또 사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스토리가였었잖아요. 비록 그건 SF 영화고 훨씬 직설적인 SF 영화지만 이제 기차의 꼬리칸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앞에 부자들이 있고, 근데 그 당시의 영향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더 작고 세밀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듯한 어떤 작은 세계 속에서
주로 이제 영화의 무대가 주로 집이거든요. 예. 우리가 늘 먹고 자고 하는 그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두 가족, 부자와 가난한 두 가족을 현미경으로 미세하게 관찰하듯이, 그러나 그 두 가족은 이제 한쪽은 가난한 쪽, 한쪽은 부자인 거죠. 그 대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펼쳐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섬세하게 어떤 포지셔닝을 하려고 했어요. 송강호 선배님이나 최우식 군은 시나리오를 쓰기 전부터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미리 전제를 하고 저 두 분을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미 해놓고 배우 본인들과도 상의를 하고 시나리오를 써나간 거였고요. 그 이제 이외의 배우들은 시나리오를 완성한 후에 이제 누가 가장 적합할까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었던 건데, 완성된 영화를 보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우리 영화에서 배우들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배우들과 한꺼번에 같이 일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때는 그냥 엄살이었어요. 그 부자와 가난한 자 얘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나 다 저기 보편적인 관심사일 거라고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영회 끝나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되게 반가운 반응이었으면서 동시에 또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게 동호 반복과 같은 답변일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게 되게 당연한 그러니까 이게 A와 B라는 이유가 있어서 이분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일단 그냥 출발점 자체가 단순히 어떤 배우 한 명, 역할 하나의 의미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 송강호 선배님은 저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또 관객을 휘어잡거나 설득해낼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저한테는 어떤 무한하게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사를 쓰거나 똑같이 내가 어떤 하나의 상황을 묘사하거나 어떤 스토리의 어떤 굴곡을 만들어낼 때 지금 이 부분을, 이 장면을 또는 이 대사를 송강호 선배가 한다라고 내 머릿속에 전제돼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그리고 더 과감해질 수 있고, 내가 약간 이상한 거나 좀 너무 독특한 또는 뭔가를 시도해도 이분이라면 다 설득해낼 수 있다, 관객들을. 그리고 마치 모든 게 다 실제 상황인 것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송강호 선배가 한다면. 저의 창작 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시는 거죠. 꼭 거기에만 제가 뭐 집착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만든 7편의 영화 중에 이제 2개가 그랬던 건데, 그만큼 우리도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뭐 누구나 가난한 친구도 있고 또 친구 중에 부자인 사람도 있는 거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애에서 우리 세대에서 정말 과연 우리 시대 안에 이게 과연 극복이 될까? 빈과 부의 문제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영역에서 항상 부닥치는 문제고요. 그래서 영화란 게 항상 뭐 그것이 영화의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시대의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내게 되는 게 영화인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빈과 부라는 것이 저의 직업이죠. 저는 그냥 영화 자체의 아름다움을 쫓아다녀요.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뭐를 하는 그런, 영화가 어떤 도구나 수단이 되는 건 되게 싫어요. 그 영화를 통해서 뭐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는 그냥 영화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 질문은 이나리뚜 감독님과 심사위원들께 하시는 것이, 그 9분들이 그 당일날 아침에 정하는 거죠. 뭐 누가 알겠어요, 사실 그거를. 2개의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영어 대사, 미국에서 찍는 영화고,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약간 공포스러운 사건을 다룬 영화예요. 그런데 2편 다 무슨 뭐 옥자나 설국열차처럼 큰 규모의 영화는 아니고요. 뭐 마더나 기생충처럼 그런 사이즈. 이번에 기생충 작업하면서 이 사이즈의 작업이 왠지 나한테 되게 잘 맞는다는 그런 좀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왠지 이런 사이즈의 규모의 영화를 계속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